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올랐는데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소진되는 느낌이 더 큰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왜 오히려 번아웃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이미지가 꼭 오늘날 리더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죠.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여기 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망한 생명공학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였죠.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불과 18개월 만에 그녀가 느낀 건 성취감이 아니라 완전한 소진감이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게 레슬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른 리더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힘듦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을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0%.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니까요. 최고 경영진, 그러니까 C레벨 임원들의 무려 70%가 자기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조사, 가트너의 조사를 보면요. 고위 리더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년 안에 지금 직장을 떠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업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리더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 있잖아요. 좀 더 강해져라,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같은 말들이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생각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딱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이 더 단단한 갑옷을 입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죠. 개인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전략은 다릅니다. 애초에 전투 계획 자체를 다시 짜자는 거죠. 즉, 개인이 아니라 역할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아웃과 퇴사,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리더들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지키고 재설계하는 계획, 개인적 유지 계획이라는 새로운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 유지 계획, 줄여서 PRP, Personal Retention Plan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간단히 말해 수동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역할과 관계, 주변의 기대치까지 다시 설계해서 내 일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개인적 유지 계획의 핵심, 딱 3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점검하고, 문처화하기. 먼저 내 직무가 예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요. 다음은 내 안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디서 잃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각들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문서화하는 거죠. 자, 그럼 한 단계씩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 역할이 오늘날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하던 방식이나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우리 팀과 회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내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 즉 CMO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전임자였던 조너선이 한 달에 3주씩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에 덜컥 겁을 먹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조너선의 방식일 뿐이었어요.
4월은 출장 대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만의 역할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려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지? 반대로 어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지? 이렇게 나에게 활력을 주는 것과 나를 소진시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내 에너지의 원천도 점검했다면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질문들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놓아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불필요한 회의나 책임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겠죠? 또 재설정이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특정 동료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답을 적다 보면 변화를 위한 나만의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실제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도적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생명공학 회사의 임원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최고 의미 책임자라고 제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직함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젊은 과학자들을 멘토링하는 시간을 늘린 거죠. 그랬더니 자신의 일에서 다시 의미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죠? 이 사례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리더가 매주 특정 아침 시간을 아예 비워두고 오로지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 상황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을 확보한 게 결국 위기 대응에 쓰는 시간을 줄여준 거죠. 이게 바로 의도적인 재설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둬야 하나? 라는 막다른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계속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내 역할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 떠나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 힘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